땡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나라별로 각기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듯이 식문화와 식습관 역시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인도의 맨손 식사 문화나 중국의 기상천외한 식재료, 그리고 서양권의 다소 부실한 시리얼 아침 식사 등을 보면 참 신기하면서도 놀라울 따름인데요. 외국인들 역시 우리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금치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충격받는다는 대한민국 식문화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같이 먹기 문화. 가족은 물론 친구나 회사 동료, 심지어 타인과도 스스럼 없이 탕이나 찌개를 공유하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같이 먹기 문화. 외국인들에게는 컬처 쇼크라고 합니다. 보통 아시아권이라면 식문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마련이지만 이처럼 찌개 하나에 숟가락을 넣어 다 같이 퍼먹는 문화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본다면 아무래도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침이 묻은 수저를 찌개에 다시 넣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사액이 섞이기 때문인데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수년간 같이 먹기 문화를 공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위생을 논할까 싶지만 사실 위생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정상적인 식문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반찬이나 찌개를 공유한다고 해도 당장의 위독한 병이 전염될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위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같이 먹기 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찌개나 탕을 앞접시에 덜어먹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면 팔팔 끓는 찌개를 숟가락으로 함께 퍼먹는 행위를 일종의 친밀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같이 먹기를 거부한다면 왠지 다른 사람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되기도 하고 혹시나 좀스럽고 유별나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년간 이어져온 한국식 고유의 식문화라 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위, 탄수화물이 넘치는 식단. 밥심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나라는 보통 삼시세끼 쌀밥을 주식으로 식사를 하고 끼니 사이사이 빵이나 과자, 떡 같은 간식을 먹기도 하며 고기 외식을 할 때는 볶음밥이나 냉면으로 디저트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주식으로, 간식으로, 야식으로 먹는 음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성에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한 맛있는 메뉴까지 더해진 탓인지 스스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판단. 매 끼니에 쌀이나 빵,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손이 덜덜 떨릴 정도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탄수화물 사랑,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 지방 등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서양권에서 보면 다소 충격적인 식문화라고 합니다. 예컨대 라면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김밥을 함께 먹는다거나 떡볶이에 순대나 튀김을 함께 곁들여 먹는 등 탄수화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듯한 한국인의 식습관이 기이하고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일 영양소별 섭취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탄수화물이 무려 65.6%의 압도적인 비율을 자랑합니다. 이 중에서도 백미와 국수, 찹쌀, 빵 등의 정제된 탄수화물이 50% 넘게 차지하는데요.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탄수화물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자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섭취량이 너무 적어도 문제이지만 이처럼 과해도 문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중성지방 형태로 변형돼 간이나 복부에 저장되고 이렇게 축적된 지방이 지방간과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쌀밥과 빵,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성인이 하루에 탄수화물로 섭취해야 하는 열량은 필요 열량의 50에서 60% 정도인 만큼 평소 많은 양의 쌀밥을 섭취했다면 일정량을 현미밥으로 바꾸거나 밀가루면 대신 메밀면으로, 흰빵 대신 호밀빵 등으로 바꿔 건강을 위해서라도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1위, 매워도 너무 매운맛. 한국 음식하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매운맛을 떠올립니다. 유튜브를 통한 한국인의 먹방이 어느새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잡게 된 데에도 물론 콘텐츠에 참신함도 있었지만 매워도 너무 매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한몫했는데요. 태국의 쥐똥고추를 활용한 요리나 중국의 스촨 요리, 하바네로를 사용한 중남미 요리 등 한식보다 월등히 매운맛을 자랑하는 다른 나라의 음식도 많은데 왜 유독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 외국인들의 충격을 자아내는 걸까요? 한국보다 더 맵게
맵게 먹는 나라의 사람들도 한식이 맵다고 손살에 치는 이유는 매운 요리들만 모아서 그 매운 음식들을 더 매운 음식과 곁들여 먹는 식문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알싸하게 매운 김치찌개에 반찬으로 김치나 생고추를 먹고 생고추는 심지어 매콤한 고추장에 찍어 먹는 방식이 외국인들에게는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것인데요. 눈물이 쏙 나는 매운 소스를 즐겨 먹는 나라에서도 매운맛을 내는 재료, 예컨대 고추나 양파, 마늘 등을 생으로 먹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 우리 고유의 식습관이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 고유의 특성이 외식업 전반에서 일종의 마케팅으로 활용되면서 최근에는 도를 넘은 모습도 포착되곤 합니다. 단순히 국민 정서에 그치지 않고 입 주변은 물론 얼굴 전체가 빨갛게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매운 음식을 먹는 대결을 펼친다거나 외국인에게 일부러 매운 음식을 먹이며 문화의 차이를 인식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매운맛 부심을 부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음식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의 매운맛은 단맛이 가미된 순한 매운맛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국산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사용해 얼큰한 감칠맛을 내는 게 대부분이었죠. 김치의 경우 백김치와 동치미가 그 시작이었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외란 이후 남미나 베트남산 매운 고추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강렬한 매운맛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매운 음식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노폐물 배출을 통한 독소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과하게 먹는 습관은 사실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위험을 앓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어쩌면 한국인들은 매운맛을 좋아하고 한식은 매워야 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한식 문화도 다소 기형적인 매운맛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불닭볶음면, 엽기떡볶이 등등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을 내는 매운 음식 열풍도 우리 고유의 문화임이 분명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자제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문화에는 장점도 많습니다. 반도 지형과 높은 산지 비율, 다양한 기후로 인해 다채로운 채소 요리 문화가 발달했으며 독특한 풍미를 가진 발효식품 문화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슬로푸드에 부합하는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좋은 부분은 살리고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식문화는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